로컬 소식입니다. LA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 풀타임 재학생들에 대한 첫 해 등록금 면제 정책이 캘리포니아주 전체로 확대 시행됩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주 지사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법안 AB19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주의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부 산하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에 풀타임으로 등록한 학생들은 신분에 상관없이 첫 1년 동안 등록금을 내지 않고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의 학점당 등록금은 $46로 이 방안이 시행되면 풀타임 등록 학생의 경우 연간 약 $1,400의 등록금을 면제받게 되는데 주 전역에서 약 19,000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법안 발의자인 미겔 산티아고 주 하원 의원은 고등교육은 학비를 낼 수 있는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지는 동등한 기회가 돼야 한다면서 주지사 서명을 환영했습니다. 한편 LA시는 올해 가을 학기부터 LA시 지역 9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풀타임 학생의 첫 해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칼리지 프라미스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와 오레건주에서는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률이 각각 18%와 25%로 높아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소 18명이 A형 간염으로 사망하면서 주 비상사태까지 선포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캘리포니아주의 A형 간염 대란이 수년간 더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문지혜 기자입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주 지사가 오늘 A형 간염에 맞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올해만 최소 18명이 A형 간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국은 백신 8만 1천여 개를 배포했으며 백신을 추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A형 간염 대란은 지난해 말 샌디에고 지역 노숙자 커뮤니티에서 시작돼 LA와 산타크루즈 카운티 등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 전체로 보면 주민 581명이 A형 간염에 걸렸고 반 이상이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샌디에고가 4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타크루즈 71건, LA 13건, 타 카운티 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A형 간염은 B형이나 C형 간염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매우 치명적입니다. 또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감염 사실을 오랜 기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당국은 노숙자나 마약 복용자 위주로 예방주사를 놓고 있지만 A형 간염 유행은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형 간염은 음식은 물론 배설물을 통해서도 전염되기 때문에 비위생적인 환경을 피해야 합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지난 2003년 한 식당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파를 식재료로 사용했다가 900명 이상이 집단 발발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LA 북부 랭캐스터 지역에서 푸드카트 업주가 A형 간염에 감염된 채 영업한 사례도 있어 캘리포니아주 역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RKTV 뉴스 문지혜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직장에 다니는 워킹맘들에게 혜택을 주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어제 출산휴가 혜택 확대 법안 SB63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직원수 50명 이상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출산휴가 의무 제공 규정을 직원수 20명에서 49명의 스몰 비즈니스로도 확대 적용하는 게 골자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를 출산한 산모를 포함한 부모가 장기 출산휴가를 가질 경우 고용주는 출산휴가 후 직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데 이 같은 보호장치가 직원 50명 이상 기업뿐만 아니라 20명 이상의 스몰 비즈니스 업체로도 확대되는 겁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혜택 대상이 되는 피고용인 수는 약 270만 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기업과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고용주들의 부담을 늘리고 일자리를 없애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협정의 불인증을 공식 선언한 대신 협정 탈퇴는 일단 유보해 파국을 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연방의회와 당사국들에게 핵 동결 일몰 조항을 폐지하고
이란의 미사일, 테러 지원 시 새 제재 부과를 추가하는 협정 개정을 요구하고 수용되지 않으면 이란 핵 협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악의 합의로 혹평해온 이란 핵협정에 대해 불인증을 공식 선언하면서도 탈퇴는 일단 유보한 대신에 수정을 요구하고 언제든지 깰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발표를 통해 이란이 합의를 위반해왔기 때문에 나는 이란 핵협정이 이행되고 있다고 더 이상 인증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인증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Iran is not living up to the spirit of the deal. I am announcing a new strategy to address the full range of Iran's destructive action. 트럼프 대통령은 90일마다 이란 핵협정이 잘 이행돼 제재 해제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인증하도록 돼 있는데 그간 2번 인증했으나 이번에는 불인증을 선택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란 핵협정에서 즉각 탈퇴하지는 않아 파국을 일단 피했습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회와 당사국들에게 공을 넘기면서 이란 핵협정에 미국의 우려사항을 포함시켜 수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수용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탈퇴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In the event we are not able to reach a solution working with Congress and our allies, then the agreement will be terminated.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정을 지속 위반하고 탄도미사일을 확산하며 테러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해 이를 이란 핵협정에 반영해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연방의회가 이란에게 8년 동결 후 핵개발을 재개할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일몰조항을 폐지하고 탄도미사일 확산과 테러 세력 지원 시 자동으로 새로운 이란 제재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수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 고위 관리들이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의회에 이란 핵합의 금정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합의 서명 당사국들에 대해서도 보완을 압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가 이란 핵협정을 강화하는 데 실패하거나 협정을 강화해 새로운 이란 제재를 부과하게 되면 이란 핵협정을 파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란 핵협정은 오바마 시절인 지난 2015년 7월 미국을 비롯한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 등 이른바 P5+1이 이란과 합의한 핵개발 포기 대신 제재 해제를 막기 원한 것인데 2년여 만에 파기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이나 북한 어느 쪽도 한반도를 폐허로 만든 전쟁을 재개할 조짐이 현재로선 없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P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협상 성공 가능성을 낮춰보고 있지만 존 켈리 비서실장이 전쟁 우려를 진정시키려 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어서 국방부 동아시아 정책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짐 쇼프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 연구원이 현 교착 상태에서 미국 정책 당사국들이 전면전에 임박했다고 생각함을 시사하는 건 전혀 없다고 평가한 점을 들었습니다. 쇼프 선임 연구원은 그렇다고 행정부가 허세를 부리거나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일종의 제한적 공격을 하는 일까지 배제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를 나흘 앞둔 오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장 내년 4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서울에서 이수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오는 16일 자정까지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최장 내년 4월 16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세월호 참사 4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대법원 판례와도 어긋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소 단계에서 발부되지 않았던 롯데와 SK 뇌물 혐의 부분을 인정해 추가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앞서 자신의 재판에 3차례 출석하지 않았고 검찰의 구인영장에 응하지 않은 전례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만약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
증인 회유 등 증거 조작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단체들의 시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오전부터 집회를 이어가던 보수단체 회원들은 구속 연장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는 보수단체들의 반발은 물론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RKTV 뉴스 이수정입니다. 이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8 배터리 팽창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IT 매체와 업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아이폰 배터리 팽창 사례가 나왔습니다. 전자제품 유통업체 베스트바이의 한 직원이 본체와 액정이 분리돼 부풀어 오른 아이폰 8이 반품됐다면서 이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올렸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매장 직원이 이 같은 사진을 올린 것으로 볼 때 알려지지 않은 사례는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이폰 8처럼 새로 출시된 스마트폰에서 이 같은 사례가 계속 보고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8에 신기능을 집어넣으면서 스마트폰 두께를 얇게 만드느라 무리한 시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제품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이 같은 현상이 보고되고 있는 걸 볼 때 배터리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애플이 공식 조사에 착수한 만큼 지난해 삼성 갤럭시 노트 7 발화 사태처럼 전량 리콜로까지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헐리우드의 거물 영화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틴이 30여 년 동안 여배우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과 영국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AP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뉴욕 경찰 대변인은 어제 하비 와인스틴이 2004년 저지른 범죄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측은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뉴요커지에 성폭행 피해 사실을 밝힌 전 배우 지망생 루시아 에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뉴욕 데일리 뉴스는 추정했습니다. 에번스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와인스틴이 자신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리버풀 지역에 사는 한 여배우와 관련된 사건을 런던 경찰청이 수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달인이라고 자처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0개월 동안 국내 대외 정책 분야에서 업적이라고 내세울 만한 단 한 건의 협상도 타결하지 못했는데요. 트럼프는 그 대신 국제사회의 주요 협정을 연쇄적으로 깨는 협정 파기의 달인으로 변신했습니다. 잠시 후 이슈 포커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제기구 충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